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란 작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으로, 냉정히 말하면 일종의 사기꾼들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작전 세력이라 하면 자금을 가지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들인 후 일반 투자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치우는 사람들로, 설계자, 쩐주, 바지사장, 기술자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작전에서 설계자라고 하면 특정 회사를 보통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회사 이름만 남아있을 정도로 부실한 회사인 경우가 많음. 선택하는 1. 선택한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과정까지의 매매 계획 등을 포함해 작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작전이 포괄적인 시나리오를 짜고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주는 말 그대로 작전에 미천을 되는 사람들로, 대주주 또는 사채업자 또는 심지어 조폭인 경우도 있다. 이 쩐주들은 작전이 실패하는 경우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자신이 투자한 돈을 손해보는 일이 없다. 작전이 실패할 경우에도 쩐주는 자신이 투자한 돈만큼은 다른 작전 조직원에게서라도 반드시 받아내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바지사장은 설계자의 설계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포장 업무를 하거나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 공시, 기타 호재성 뉴스 등을 유포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표로 내세우는 사람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죄를 혼자 뒤집어 쓰고 감방에 가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기술자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세를 조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트레이딩 리더란 말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전직 증권사 영업직원이나 창구 직원, 은행원들인 경우가 많다. 바지사장과 더불어 이들도 작전이 실패하거나 작전이 감독당국에 의해 수사가 들어갈 경우 가장 먼저 꼬리를 잡히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대규모 작전의 경우 여러 하부팀을 분할하여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피라미드 전법에서 주로 이용된다. 작전 세력의 조직 형태는 어수룩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도박단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단지 돈을 뜯어내는 수단을 화투나 카드포커 대신 주식을 이용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작전 세력 중 자금의 규모가 적어 짧은 시간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 형태를 띤 나홀로 작전 세력들도 기생하고 있다. 이들은 혼자 또는 두세 명으로 구성되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한 달 또는 짧게는 일주일 이내에 모든 작업을 마치며 불법이란 단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고난이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 작전 세력들은 부티크, 대주주, 임직원, 전직 증권사 직원,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M&A 전문가, 재벌가 등의 명문가 자재, 해외 펀드, 주식 동호회, 개인 패밀리 등 다양하다. 하지만 공통점은 결국 사기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나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어수룩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도박단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단지 돈을 뜯어내는 수단을 화투나 카드포커 대신 주식을 이용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티크는 프랑스어로 작은 가게를 의미했으나 미국에서는 보통 M&A 관련 투자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사설 투자회사의 의미로 사용된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집을 중개하듯 초기 부티크는 기업들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주로 했다. 이들은 전직 증권사 직원이나 금융 전문가, 사채업자 출신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기에 기업 매매의 중개 업무를 넘어서 기업 매매 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비롯해 회사에 필요한 온갖 업무를 수행하거나 컨설팅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이러한 부티크 업무의 속성상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주식 작전에 부티크 조직이 개입되게 된다. 실제로 일부 작전 세력의 경우는 부티크 그 자체 조직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부티크가 직접 작전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작전 세력과 사채업자 또는 대주주를 연계하는 작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외 작전 세력 중 자금의 규모가 적어 짧은 시간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 형태를 띤 나홀로 작전 세력들도 기생하고 있다. 작전 세력 중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대주주와 경영진이다. 대주주야말로 해당 회작전 세력 중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대주주와 경영진이다. 대주주야말로 해당 회사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보유 물량도 많아서 대주주이므로 작전 성공 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진의 경우 해당 회사의 사정을 가장 먼저 가장 자세히 알 수 있고 공시나 뉴스 발표 시점과 내용 등의 조정을 통해 루머의 확산이나 조정이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주주가 포함되지 않은 작전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바로 대주주와 경영진이다. 왜냐하면 기껏 자금과 노력을 투입해 해당 기업의 주가를 올렸는데 난데없이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작전 세력들 자신의 돈으로 대주주의 주식을 비싼 값에 사주게 되는 그야말로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가를 올리는 와중에 경영진이 자신들이 유포하고자 하는 루머에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시 등을 할 경우 작전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작전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작전 세력들은 회사를 사들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대주주나 경영진이 되거나 대주주들과 경영진과의 이면 계약을 통한 수익 배분 약속을 통해 작전을 진행하게 된다. 대주주가 되거나 대주주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대주주의 지분율이 적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작전 대상을 변경하기도 한다. 작전의 경우 정교한 시세 조정 작업은 물론 증권시장의 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증권 관련 업종 종사자가 작전을 주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직접 작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총지휘하거나 또는 시세 조정 파트만을 하는 기술자의 역할을 바로 전직 증권회사 출신들이 주로 맡게 된다. 대부분의 작전이 관여되는 부티크들의 구성원 상당수가 전직 증권사 출신인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은 주로 작전 세력에게 작전에 사용될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작전을 주도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담보로 받은 대주주나 작전 세력의 주식을 일시에 매도하는 반대매매 방법 등을 이용해 자금을 회수해 작전 세력마저 벌벌 떨게 만든다. 반대매매로도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힘든 경우는 조폭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돈을 받아내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며 작전이 실패하는 경우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집단이다. 조폭 주식작전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자 일부 조폭들이 주식작전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는 작전의 쩐주 역할을 주로 하던 사채업자의 청부에 의해 작전 세력 중 배신자 등을 응징하거나 작전 세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후에는 작전에 필요한 돈을 대고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조폭들의 경우 작전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작전 세력들을 협박 폭행해 자신이 투자한 돈과 약속받은 자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전 세력과는 별개로 우연히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조폭들이 정보 제공자를 납치 폭행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조폭은 작전 세력마저 공포에 떨게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욱 발전해 오히려 조폭들 자신이 직접 작전에 필요한 인력들을 고용해 작전을 주도하는 형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1990년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HTS의 활성화와 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게 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작전 세력으로 나서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들은 증권회사 직원을 뺨치는 능숙한 주식 거래 기술과 컴퓨터를 이용한 주식 매매 등을 이용해 자신이 주식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미천으로 자신의 지인주로 가족이나 친척을 동원해 다양한 시세 조정 방법 등을 활용해 주식 작전을 전개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주로 전직 증권사 직원과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작전이 주도된 반면 최근에는 다양한 계층이 작전을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소위 스펙 또는 배경이 좋은 명문대 출신 수재나 배경 좋은 명문가 자제들의 주식작전 참여다. 특히 이들은
그들의 지식과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기법 등을 활용해 처벌을 피해가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직접 중소기업을 사들이거나 경영권 참여를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여러 종목들의 주가를 띄운 후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워 이득을 챙기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집안의 경제적 배경이 대단한 재벌 2, 3세의 지분 매입 소식만으로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며 달려들었고, 나중에는 이 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벌 23세들이 서로 뛰어들었다. 심지어 일부 재벌 2, 3, 4세는 사채업자들과 손을 잡고 시세를 조작하고 허위 공시 등을 내보내기도 하였다. 주식시장에서 수백억 원대의 큰 돈을 벌어 유명해지면서 슈퍼개미라고 불리워진 사람들에 의한 합법적인 작전도 수시로 유행한다. 이들이 개인 패밀리와 다른 점은 개인 패밀리들은 불법적인 방법 시세 조정 등을 이용하는 데 반해 이들은 자신의 지명도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슈퍼개미로 유명한 사람은 제약주 투자 등으로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경모 씨, 전직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박모 씨,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 돈을 번 정모 씨, 한 개인의 투자 규모가 대형 투신사 규모에 버금간다고 해서 전주투신으로 불리는 박모 씨 등이다. 과거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유명세와 특정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하게 되면 공시하는 제도 등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원성을 샀다. 이들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매수한 후 경영 참여의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슈퍼개미가 취득한 종목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는 껑충 뛰게 된다. 이때 슈퍼개미는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라 산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미리 싸게 매입한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겨 수익을 챙기는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일부 해외 펀드, 특히 유럽계 헤지 펀드들의 경우 코스닥 중소형 기업에 신주인 수권 인수 등의 방법으로 돈을 투자한 후 계약서상에 악의적 조항 추후 설명하게 될 황금 BW 조항 등을 삽입하여 사채업자들보다 더 지독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돈을 빼먹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악덕 해외 펀드에게서 돈을 유치받은 기업들 중에서는 이들의 투자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영진이 나서 작전을 하는 사례도 적발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책의 후반부에서 설명이 이루어진다. 유료 추천주 카페와 유튜브 등을 통한 주식 종목 추천 비제도권 애널리스트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이들 유튜버나 대표 블로거 등이 회원을 이용한 소규모의 주식 작전이 자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추천주 유료 서비스의 경우 보통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들 동호회 운영자나 유튜버 등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이 미리 주식을 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회원들이 매수의 가격이 오르면 자신이 저가에 매수한 주식을 팔아 치우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는 방법과 주식작전 세력과 연계해 작전 세력들이 싸게 매수한 주식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회원들에게 추천해 매도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돈을 챙기기도 한다. 이들은 초기에 물량이 적은 돈으로 시세를 조정하기 좋은 종목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후 회원들의 규모가 커지면 자신이 미리 저가에 매수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 종목으로 추천해 회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팔고 나오는 식으로 목돈을 챙긴다. 참고로 일부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 1억 원대의 돈으로도 2, 3일간 10% 내외의 시세 조정은 가능하며 회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는 오른 가격에 팔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 회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작전 세력과 일부 증권방송이나 유튜브 등의 비제도권 증권 전문가들과 결탁해 해당 방송에서 추천 종목을 내보내 일반인들의 매수세를 유도함으로써 주가를 띄우거나 미리 사둔 종목을 비싸게 팔아치우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사기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그 피해액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가
훨씬 크고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 작전의 경우 가해자인 작전 세력과 피해자인 일반 개인 투자자가 서로 얼굴을 모른다는 점 때문에 주식작전 세력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의식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심한 경우 한 가정이 망가지거나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주식작전에 얽힌 인간군상의 본 모습이다. 다음은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주가 조작 등 수백억 챙긴 수배자, 주가 조작, 사기 등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호화 도피 생활을 즐겼던 용의자가 결국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 잡힌 이모 씨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주식작전 수업을 받고 출소한 뒤 주가 조작을 시작했다. A 씨는 소규모 기업의 사장들과 짜고 주가를 띄워 팔아치운 후 고의로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모 IT 업체의 빚을 연대보증 서도록 종용한 뒤 회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00억 원을 가로채기도 하였다. 이 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여의도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내 연녀들에게 강남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사주었다. 또한 벤츠, 아우디 등 최고가 외제 승용차 5대를 몰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디가드 5, 6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작전 사례기사 위의 기사를 보면 작전 세력에게 일말의 양심이나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전 세력은 조폭이든 엘리트든 관계없이 올바른 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해외 유명 대학을 나온 후 인수합병 등을 이용한 여러 건의 주식작전을 하다 검찰에 구속된 박모 씨의 경우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회사 경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워 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을 포함한 복지 혜택을 대폭 없앤 반면 자신은 회사 돈으로 포르쉐 등을 포함한 한 대당 수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5대 이상 사들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피해자 중 일부가 자살했을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도 세력이 적발된 이후 다음과 같이 말한 일화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어리버리한 사람들한테 멍청하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수업료 좀 받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따라서 절대 작전 세력에게 당하지 말자. 당하는 당신만 바보가 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작전으로 얻는 어마어마한 수익에 비해 작전 적발 시의 처벌이 미국에 비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주식작전은 끊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투자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작전 세력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부터 본 책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주요 작전전법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배울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 책에서 설명하는 작전전법과 주의사항은 확실히 숙지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년 동안 힘들게 번 돈을 작전 세력에게 고스란히 바쳐가며 실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배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